자, 이제 우리가 타임 인덱스라고 이름 붙인 시간 지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타임 인덱스에서는 이제 뒤에서 NOI하고 뭐 INF라든지 다른 시트 만들 때 시간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여기다 기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과 맞물려서 변하는 변수, 뭐 공실률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몇 가지 여기다가 입력을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타임 인덱스에 들어갈 내용들은 크게 사업 일정과 관련된 것들이 있고요. 우리가 앞에서 다 입력한 토지 계약일, 인허가일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건설 비용이 이제 어떻게 나가는가 하는 내용도 있고, 영업 수익과 관련된 거 있고, 그리고 보유세나 관리 비용과 관련된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프로퍼티 자체하고는 관계없지만 이제 펀드나 리츠를 운용하는 AM 비용, 이자 비용 이런 항목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자 수익이나 배당금 지급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과 관련된 이제 스케줄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지금 미리 입력을 해놨는데요. 이제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할 테니까 입력을 해가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토지 계약일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처리한다는 얘기냐면, 여기 날짜 밑에 있는 이 셀에다가 이제 1이나 0의 값으로 그 날짜에 해당하면 1, 뭐 아니면 0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되게 할 겁니다. 이게 대부분 이제 ANR 시트에 입력이 돼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참조를 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좀 보기 편하게 이 시트에다가 한번 먼저 참조를 해오겠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계약일은 ANR에 가면 우리가 사업 일정에다가 이미 입력을 쭉 해놨죠. 토지 계약일이 이날입니다. 요거를 그냥 참조해오고, 그 다음에 인허가일도 역시 ANR 가서 인허가일 참조해오고, 그리고 명도 철거일도 ANR 가서 참조를 해올 겁니다. 그리고 준공일도 있고요. 이 준공일 자체가 이제 우리가 건물을 취득하는 날짜가 되죠. 뭐 같은 날이긴 하지만 이름을 달리 써서 이렇게 두 줄로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친절하게. 그리고 이제 기간은 일단 넘어가고 매각일 얘날 가면 우리가 정해놨습니다. 이렇게 특정한 날짜, 기간이 아니고 날짜만 먼저 다 참조를 해놓으면 기간은 이제 그거 가지고 요 시트 안에서 이제 처리를 할 수 있죠. 토지 계약일이 7월 31일이면 이제 인허가 기간은 이제 그 날로부터 인허가 받는 날까지가 될 겁니다. 이렇게 참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명도와 철거를 하는 기간은 인허가가 끝나고, 그리고 명도 철거가 다 완성되는 이 밑에 있는 명도 철거일 이날로 참조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사 기간은 이제 명도 철거일이 이제 끝날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그날부터 이제 준공일까지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공이 다 이루어지고 건물 취득까지 되면 이제 그 소위 안정화 기간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정해놨으니까 그거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뭐 여기서 안정화 완료일 이런 게 따로 없기 때문에 일단 안정화 기간은 시작은 건물 취득일 날 시작을 하는데, 안정화가 끝나는 시점은 저기 이제 좀 앞으로 가야죠. 근데 이것도 역시 우리가 어떻게 입력을 해놨냐면, 안정화 기간이 총 몇 개월 이런 식으로 앞에 ANR에다가 해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은 이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든 해서 end of month 함수가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안정화 기간이 시작되는 이 날로부터 이제 콤마 찍고 언제까지냐면 안정화가 끝나는 날. 우리가 안정화 기간 총 12개월 잡았잖아요. 요거를 이제 찍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괄호를 닫으면 그날로부터 12개월 뒤가 이제 표시가 됩니다. 표시 형식을 이제 날짜로 해주면 이제 1년 뒤가 날짜가 표시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취득 1년 차도 NOI 계산할 때 우리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이니셜 케임 레이 계산할 때 필요해서 취득 1년 차도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 취득 1년 차의 이제 시작 시점은 역시 똑같이 건물 취득일입니다. 그리고 취득 1년 차가 끝나는 시점은 뭐 똑같은 함수인데 거기서 이제 12개월이 더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안정화 기간을 이제 잡아놓은 요거를 이제 끌면 되겠죠. 근데 뒤에 앞에 셀을 참조해 오는 게 아니고 이건 그냥 1년 차니까 12가 상수잖아요.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게 지금 앞에서 우리가 안정화 기간을 12개월로 잡았기 때문에 두 개 날짜가 똑같은 거죠. 6개월마다 안정화된다 하고 ANR에 입력을 했으면 요게 6개월 이전으로 나오겠죠. 그 다음
매각 1년 차도 요거 참조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하면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유 기간. 보유 기간은 이제 건물을 취득한 시점부터 건물을 이제 처분하는 시점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해서 건물 취득일이 요 날이었어요. 뭐 준공일하고 같은 날입니다. 이고 이제 매각은 매각 요 시점을 쳐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날짜들을 입력해 놓은 다음 이제 우리가 하려는 작업은 이제 이거예요. 먼저 토지 계약일과 관련해서는 이제 함수를 넣을 겁니다. 지금 날짜에서 봤듯이 우리가 손으로 입력한 거는 없어요. A&R 시트 다음부터는 전부 참조입니다. 상수들 말고는. 자, 불필요한 열을 하나 삭제할게요. 는 if 이번 달이 이날과 같으면 1을 넣고 아니면 이제 0을 입력하시오. 그러면은 당연히 토지 계약일이 맨 첫날이니까 이날이 이제 0이 나오겠죠. 자, 이거를 이제 오른쪽으로 쭉 끌 겁니다. 근데 위에 참조하는 오늘 날짜는 계속 따라와야 되죠. 하지만 이날과 같으냐 하고 묻는 이제 이 날짜는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F4를 이용해서 달러를 붙여줄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얘를 이제 끝까지 한번 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맨 앞에 요때만 이제 1이 붙고 나머지는 다 0인 이제 행이 하나 생기는 거죠. 이 행을 뒤에서 NY나 IS나 BS나 CF 계산할 때 if문 대신 좀 간단하게 이제 쓰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만드는 시트가 이 TI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요 날짜가 바뀌면 0이 아닌 이제 1의 값이 들어가는 이제 셀의 위치가 달라지겠죠. 이제 그거에 따라서 뒤에 있는 모든 이제 숫자들이 위치가 다 달라지는 이제 그런 효과를 내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어가 기간으로 가면 역시 이 날짜와 이 날짜 사이에 있으면 1 아니면 0 이렇게 입력을 하고 싶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또 이제 if문을 이중으로 쓰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우리 다양한 연습을 위해서 if문 대신 이제 논리 함수를 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는 해서 엑셀에서는 오늘 날짜가 인어 기간 시작한 이 날짜보다 크냐 하고 이제 물으면 이게 지금 뭔가를 계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크다 작다 기호만 들어 있으면 이제 엑셀이 판단을 합니다. 아, 이건 지금 논리를 묻는 거구나. 이 3이 C17보다 크면 1, 그게 아니면 0. 이제 이렇게 답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만 넣으면 에러가 나는데 연산의 형태로 하면은 엑셀이 그걸 논리 연산을 하라는 식으로 알아듣습니다. 여기서는 인허가 기간의 시작은 이제 토지를 7월 30일 날 계약을 했으면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시작을 하니까 7월 30일을 빼고 이제 는을 넣지 않고 이제 이 3이 C12보다 크냐 하고만 물었습니다. 그리고 곱하기 또다시 이제 이 3이 작거나 같냐 얘보다 이제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식을 이제 위에 창을 보시면 이렇게 쓰면 결국은 얘도 1, 얘도 1, 둘 다 맞으면 전체 값이 1이 나올 것이고 둘 중에 하나라도 0이면 0이 나오겠죠. 그렇게 하면 이제 if문 두 번 써서 이 두 값 사이에 있는 열만 값이 1이 되도록 하는 효과를 낼 수 있겠죠. 뭐 이것도 많이 쓰는 요령이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엔터 이렇게 치면 그리고 나서 얘를 한번 이제 끌어보겠습니다. 이 3은 따라와도 되는데 C12는 따라오면 안 되죠. 역시 마찬가지로 D12는 따라오면 안 되죠. 이렇게 해서 덜을 치면 지금은 0인데 끝까지 끌어주면 인허가 기간이 이제 8월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 7월 31일 날 샀으니까 그래서 8월부터 이제 1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22년 7월 31일까지는 1이 쭉 입력이 돼 있다가 7월 31일까지 그 다음 달부터는 이제 0이 입력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숫자가 나와 있으면 우리가 0이냐 1이냐 이 값을 가지고 현재 인허가 기간 중에 있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겠죠.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일이 좀 편하죠. 인허가일을 알고 싶을 때는 위에 이제 토지 계약일에 썼던 거하고 이제 똑같은 로직이잖아요. 이제 그 카피해서 이제 밑으로 내려갈 거기 때문에 참조하는 저 날짜가 이 3이 오른쪽으로는 따라오지만 밑으로는 따라오지 않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주면 좀 편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참조하는 요 셀은 오른쪽으로는 따라오지 않지만 밑으로는 따라오게 하고 싶어요. 아까 우리가 그렇게 입력을 했기 때문에 그냥 엔터를 쳐주고 얘를 컨트롤 C에서 이제 인너가 1로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한번 볼까요? 넣어보면 이제 요 날짜는 고정돼 있고 얘는 이제 두 칸 밑으로 따라 내려왔죠. 여기 해당되는 날짜만 이제 일로 보여줘 하는 그런 열들은 다 요거를 카피하면 됩니다. 매각일. 그러니까 이 참조하는 거를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로 좀 쉽게 하려면 얘들이 입력돼 있는 열이 다 같은 열이고, 그죠? 그런 식으로 좀 규칙 있게 입력 자체가 돼 있어야죠. 그래야 카피하거나 드래그하거나 하는 거를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범위를 일로 나타내는 수식이 요거였잖아요. 요것도 똑같이 아까 E3 그냥 넘어갔는데 밑으로는 따라오지 않게. 하지만 참조하는 건 고정. 고정을 하는데 밑으로는 또 따라오게. 밑으로는 고정하고 D12는 오른쪽으로 고정이죠. 밑으로는 따라오게. 이렇게 해서 요거를 카피하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열을 다 완성했으면 잡고 전체를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면 됩니다. 자, 사업이 먼저 토지를 계약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허가가 쭉 지속이 됩니다. 1이라는 숫자만 쭉 따라가 볼게요. 그리고 이제 인허가가 끝나는 날이 이제 인허가일 됐고, 그 다음 달부터 명도 철거가 들어가죠. 예, 현재까지는 이제 큰 오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명도 철거가 이날 이제 끝이 났고요. 그러면은 공사가 시작이 되죠. 공사 기간은 좀 깁니다. 그죠? 우리가 3년으로 잡았었나요? 예, 그게 끝나면 준공이고 이날이 건물 취득하는 날이죠. 그리고 나서 안정화 기간하고 취득 1년 차가 1년간 이어질 것이고, 그리고 매각일에 이르기까지 이제 계속 밑에 아까 취득한 시점부터 이제 보유가 시작이 됐죠. 이게 쭉 일이 이어지다가 이 시점에 이제 매각을 하고 그게 매각일이 되고 그 뒤에부터 1년간 매각 1년 차가 또 일로 표시되죠. 요 매각 1년 차는 우리 매각 금액 산정하기 위해서 매각 시점에 NOI, 매각 이후에 1년 차 NOI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러고 나서 나머지는 다 0이 입력돼 있으면 이제 되는 겁니다. 이거를 앞에 우리가 이제 ANR에서 이 날짜들을 바꿔주면 여기서 이 사업 기간을 사업 일정을 변경해주면 TI에서 이 날짜가 따라 바뀌고 그러면은 0과 1의 위치가 다 바뀌고 그것들이 뒤에 이제 모든 시트들을 만드는데 이제 활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익숙하게 많이 만들던 시트면 이제 이 천열을 이제 쉽게 쫙 다 입력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한번 쭉 끌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공정률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공정률은 우리가 RP라는 시트에다가 이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우리 공사 기간에 맞는 열을 찾아야죠. 그런 다음에 그거의 첫째 월의 공정률, 둘째 월의 공정률, 이제 이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이제 입력이 되도록 이제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걸 하려면은 먼저 공사 월수부터 입력을 이제 해줘야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 그 첫째 달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토지를 샀으면 우리가 토지 사고 뭐 인허가 기간이라는 거를 다 이제 얼마로 입력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샀으면 그 다음 달부터 이제 누적 공사가 이제 시작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때 현재 이 월이 공사 시작한 지 몇 개월째 되는 달이다 하는 게 여기 표시되도록 이제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하죠. 우리가 앞에서 이제 공사 기간이라는 거를 정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누적 공사 월수는 는 해서 이전에는 누적 공사 월수 0일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더하기 공사 기간이라고 해준 거 이거를 그냥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공사 월수가 이제 저 위에 이제 1이 달리는 시점부터 1이 되고 그 다음 달은 2가 되고 하는 식으로 이제 계속 높아지겠죠. 그래서 우리 총 36개월로 했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시작될 때 1이 됐다가 그다음부터는 2, 3, 4, 5, 6 이렇게 커지다가 공사 끝나면은 이제 36에서 멈추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정률을 참조해 오는 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함수를 이제 한두 개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의 표에서 지금 얘가 굉장히 큰 표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큰 표인데 이 표에서 몇 번째 행에 몇 번째 열의 값, 이 값이 얼마냐 하는 거를 이제 그 값을 불러줘 하는 함수가 이제 인덱스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참조해오는 함수의 종류가 뭐 lookup, vlookup,
뭐 이런 그 HLOOKUP 이런 것들 많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index라는 함수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는 해서 index라고 한 다음에 인덱스 함수는 먼저 우리가 참조하고 싶은 그 표를 먼저 잡아줍니다. RP로 가서 이 표를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 표 안에서 2,3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엔터를 치면 7%라는 값이 뜹니다. 공정률에 있는 것처럼 소수점을 좀 올려볼게요. 이제 6.70%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RP로 가면 아까 우리가 잡았던 이 큰 표에서 요 표에 시작되는 요 위치가 이제 그 1,1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나오는 아까 2,3이라고 했는데 앞에 나오는 게 행번호, 뒤에 나오는 게 열번호입니다. 행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번 행, 이게 2번 행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2번 행에 1열, 2열, 3열 세 번째 열의 값을 불러줘 하고 아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6.7이 나온 겁니다. 이제 인덱스 함수의 이제 의미를 알겠죠? 근데 우리는 인덱스 함수 중에서 2,3 하나가 알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 공정률에 해당하는 그 개월수만큼 우리 공사 기간에 해당하는 개월수만큼의 행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셀이 위치한 이 열, 그죠? 열의 위치만큼 이제 열 번호가 가야 되죠. 이제 그게 입력되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이제 2하고 3 자리에 또 다른 함수를 써서 그 값들을 참조하도록 해줘야 돼요. 값을 참조하는 함수의 이름은 매치입니다. 매치. 매치는 인덱스하고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덱스는 어떤 표가 하나 있을 때 그 표에서 몇 번째, 행 몇 번째 열에 있는 값을 불러주세요. 이제 이 말이라면 지금 매치라는 것은 뭐 이 열이나 이 행에서 우리가 찾는 값,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5를 찾는다 그러면 그 15가 있는 위치가 몇 번째냐 하는 그 위치를 알려주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거꾸로죠. 인덱스는 위치를 주면 값을 거기 들어가 있는 값을 알려주고 매치는 어떤 값이 쭉 입력되어 있는 이제 어떤 그러니까 아무 열이나 열에서 그 값에 해당하는 위치가 몇 번째인지 그 위치를 알려주는 함수인 거예요. 여기서 2에서 매치라는 함수를 써서 우리가 찾고 싶은 값이 이제 ANR에 가면은 36개월이라는 숫자가 있고요. 요거를 어디서 찾냐면 RP라는 표로 가서 여기서 찾는 겁니다. 이 중에서 36이라는 숫자가 있는 위치를 알려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거 뒤에 이제 옵션이 여러 가지 있는데 0을 넣으면은 이제 밑에서부터 순서대로 가다가 그것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첫 번째 값을 잡아줍니다. 저게 이제 2 대신 들어가야 되는 값인 거죠. 저거를 이제 엔터를 쳐보면 이번에는 어떻게 됐냐면 0.19가 나왔는데 이 0.19는 RP 중에서 우리가 이제 공사기간 36개월을 갔잖아요. 36개월째를 찾아가서 거기서부터 지금 세 번째 있는 걸 보여준 거예요. 아까는 우리가 숫자로 2를 넣었더니 여기서부터 갔잖아요. 근데 엑셀은 매치라는 함수를 통해서 요 36이 있는 자리의 위치값 아마도 37이겠죠? 37이 아니고 아마도 지금 6부터 시작했으니까 31이겠죠? 여기 1이 하나 더 있으니까 그 숫자로 이제 엑셀은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매치 함수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있는 거를 넣어준 거죠. 그리고 몇 번째 월을 보여줄 거냐 이제 하는 것도 이제 정해줘야죠. 몇 번째 월을 참조하고 싶은지는 우리가 여기 누적 공사 월수를 이미 이제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3 대신에 이것도 역시 매치 함수를 써서 얘를 참조해 오는데 어디서 불러오냐면 이번에는 RP로 가서 이 행에서 잡아와야죠. 이렇게 잡고 아까처럼 0이라는 옵션까지 주면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에러가 나는데요. 그 왜 에러가 나냐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0개월이라는 게 지금 이 RP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무리 찾아도 이 행에서는 당신이 잡아준 이 참조 영역 안에서는 0이 없다 하고 지금 엑셀이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좀 더 이제 지나가서 0이 아니고 이제 1, 2, 3, 4라는 숫자가 나오면 거기에 이제 매칭되는 거를 보여주겠죠. 이렇게 계산이 안 되는, 연산이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에러가 나면은 0으로 나타내 주세요 하는 함수를 쓰면 됩니다. 그게 if error. 지금까지 계산한 이 값들이 값이 나오면 그 값을 적고 그게 안 되면 콤마 0을 적어주세요 라고 하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은
공정률이 이제 0이 나오는데 이 말은 계산이 안 된다. 그러니까 범위를 벗어났다. 그 범위 안에 당신이 찾는 그 값이 없다. 이제 이 말이죠. 이거를 쭉 끌 건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고정을 또 많이 해줘야 돼요. 먼저 이 표는 절대 움직이면 안 되죠. 그죠? 우리가 RP에서 참조해온 이 표들은 이제 달러를 다 붙여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매치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공사기간 찾은 거 얘도 따라오면 안 되죠. 그다음에 그걸 참조하는 RP 상에 있는 이 열도 따라와서는 안 되죠. 매치에서 F26은 따라와야죠. 공사기간은. 하지만 또 걔를 찾는 요 행은 따라와서는 안 되죠. 그리고 엔터. 그러고 나서 한번 끌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공정률이 이제 나오는데요. 그 공정률이 우리가 처음 이제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시작이 돼야 되겠죠. 처음에 0으로 쭉 가다가 우리가 최초로 공사가 시작되는, 그래서 누적 공사 월수가 1이 되는 이 시점이 이제 위로 올라가 보면 공사 기간이 시작되는 이 시점이겠죠. 그 시점에 0.19를 불러왔습니다. 0.19를 불러왔고 그다음에 2개월 차에는 0.57을 불러왔습니다. 이 두 숫자만 갖고 일단 보면 RP에 가서 우리 공사 기간이 36개월이죠. 일로 가서 봤더니 첫 달이 0.19, 둘째 달이 0.57. 그러니까 얘들을 불러오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정확한 위치를 찾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인덱스를 줬기 때문에 내가 이제 따라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36개월까지 가면 비로소 이제 0.19에서 멈추겠죠. 그러니까 이 뒤를 다 0으로 처리해 버려도 되고 그 뒤는 우리가 참조를 별로 안 할 거기 때문에 이대로 놔둬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공사 기간이 언제 스타트 되냐, 전체 공사 기간이 언제냐에 따라서 요 행의 값이 달라질 것이고 그것 따라서 이 공정률이 이 표 안에서 이제 필요한 걸 참조해 와서 저기 입력되도록 하는 거죠.